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3위입니다. 그럼 한국은행 금 보유량은 35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 말씀드리죠. 중국은 지난 2년간 금을 2,500톤 샀습니다. 인도는 1,000톤을 샀어요. 싱가포르, 터키, 폴란드까지 금 사는데 혈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15년간 단 1g도 안 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전쟁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만 손해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 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우즈베키스탄보다 적습니다. 카자흐스탄보다도 적어요. 경제 규모는 우리가 10배 큰데 금은 더 적게 가진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비중입니다.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 중 금이 차지하는 비율 1.3%입니다. 미국은 70%예요. 독일은 68%, 프랑스는 62%, 선진국 평균이 40%인데 우리는 1.3%, 태국도 3.5%, 필리핀도 10%가 넘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은행이 금을 산 게 단 한 번입니다. 2012년 15톤. 그게 전부예요. 그 이후로 13년 동안 단 1g도 안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넘습니다. 금이 필요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안 삽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2023년부터 매달 금을 삽니다. 한 달에 평균 100톤씩, 1년이면 1200톤입니다. 지난 2년간 총 2500톤을 샀어요. 공식 보유량은 2268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중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인도는 어떨까요? 지난 2년간 1000톤 넘게 샀습니다. 2024년에만 700톤이에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금은 궁극의 안전자산이다. 달러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데 금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227톤 보유 중이고요. 터키는 더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금을 5배 늘렸어요. 현재 580톤입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에만 130톤을 샀어.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선언했습니다. 금은 경제 안보의 핵심이다. 우리는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체코, 헝가리 같은 작은 나라들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년에 1000톤 이상 삽니다. 2022년 1050톤, 2023년 1070톤, 2024년 1100톤.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년에 300톤밖에 안 샀거든요. 지금은 3배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까요? 달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 미국이 뭘 했습니까? 러시아 중앙은행 달러 자산을 얼려버렸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보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미국과 사이 나빠지면 저렇게 당할 수 있군. 그래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금은 미국이 못 얼립니다. 재물이니까요. 내 금고에 있으면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내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달러 가치 하락 우려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조 달러입니다. GDP의 120%가 넘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을 찍는 겁니다. 양적 완화. 돈을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 금입니다. 3000년 동안 가치를 유지해온 자산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망해도 어떤 화폐가 붕괴해도 금은 금입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한국은행은 금을 안 살까요?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금은 이자를 안 낳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달러 국채나 다른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금은 이자를 안 내요. 금 100톤을 가지고 있어도 1년 후에 100톤입니다. 안 늘어나요. 미국 국채는 지금 4%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금은 이자는 안 나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올랐을까요? 1,600달러에서
2,700달러로 68% 상승입니다. 1년 평균 6.8%씩 오른 거예요. 미국 국채이자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금값을 온스당 5,000달러로 봅니다. 지금 2,700달러인데 5,000달러면 85% 더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안 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째, 미국 눈치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금을 많이 사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금을 많이 사면 달러를 덜 쓰니까요.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거죠.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둘째, 관료 조직의 보수성입니다. 지금까지 달러 위주로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금을 대량으로 산다?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달러 자산을 유지하는 게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책임질 일도 없으니까요. 셋째, 단기 성과주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금은 장기 투자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4년 임기 안에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총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넷째, 전문성 부족입니다. 한국은행에 금 전문가가 없습니다. 금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반면 미국 국채는 익숙합니다. 수십 년간 사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지금 세계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브릭스가 발표했습니다. 유닛이라는 통화를요. 유닛은 금이 40%, 브릭스 통화가 60%로 구성됩니다. 무슨 뜻이냐? 금 보유량만큼만 유닛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달러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였습니다. 국제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브릭스는 이제 유닛으로 거래하자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처럼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금값이 갑자기 급락했어요. 온스당 4,530달러에서 4,100달러로. 왜 그랬을까요?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금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계약당 2만 달러였던 증거금을 24,000달러로 4,000달러를 갑자기 더 내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금값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서 강제로 매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떨어진 거예요.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미국 거대 은행들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불리온 뱅크라고 부르는 은행들 말입니다. 이들은 금을 팔 때 헤징을 합니다. 금 현물을 확보한 만큼 금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33%나 올랐어요. 금 선물 매도에 증거금이 날아간 겁니다. 금 선물 증거금은 계약 금액의 5.4% 정도예요. 금값이 5.4%만 올라도 증거금이 날아갑니다. 33% 오르면 증거금의 6배 이상을 손해보는 겁니다. 불리온 뱅크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이 정도 손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은행은 파산 위기까지 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다급하게 개입한 겁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압력을 넣어서 증거금을 올리게 만든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실물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 선물 거래가 끝나면 그냥 돈으로 정산하고 끝났어요. 실제 금을 받는 경우는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물금 인도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요구합니다. 종이금 필요 없어. 진짜 금 내놔. 불리온 뱅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실제로 금이 없거든요. 네이키드 공매도, 금 없이 금을 판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로만 거래한 거예요. 그런데 실물을 내놓으라니까 전 세계 재련소를 뒤져서 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금값을 뉴욕보다 50에서 100달러 높게 유지합니다. 당연히 금이 비싼 쪽으로 흐르겠죠? 미국과 유럽에 있던 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 전쟁입니다. 미국의 종이금과 중국의 실물금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금 한 톤도 안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의 98%가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 가치가 반토막 나면 우리 외환 보유액도 반토막 나는 겁니다. 4천억 달러가 2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반면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안전합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지난 10년간 금값은 2배 올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또 2배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2,000톤 넘게 금을 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금을 안 사면 개인이라도 사야 합니다. 지금 금값은 한 돈당 91만 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원이었어요. 9배 오른 겁니다. 앞으로 한 돈 100만 원 시대가 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만 봐도 52만 7천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60% 이상 상승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금값을 온스당 5,000달러로 전망합니다. 지금 2,700달러인데 5,000달러면 85%더 오르는 겁니다. 한돈 100만 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 투자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이에요. 주식앱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1g, 2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0.3%, 정말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금 ETF입니다. 금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예요. 한 주 단위로 살 수 있어서 몇천 원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0.7% 정도. 다만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셋째,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 투자하는 상품인데 0.01g부터 살 수 있습니다. 몇천 원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수수료가 2%로 좀 비쌉니다. 넷째, 실물 투자입니다. 골드바를 사는 거죠. 수수료는 5%, 부가세는 10%입니다. 사자마자 15%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팔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실물금을 살 때는 여러 금방을 비교해 보십시오. 금방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 것처럼요. 최소 4곳에서 5곳 정도 알아보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유동성 위기 때는 금값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도 잠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올랐습니다. 금은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원자재 시장 전체가 뜨겁습니다. 금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은은 지난해 170% 올랐습니다. 45년 만에 최고가예요. 구리는 40%, 백금은 120% 올랐습니다. 왜 원자재가 이렇게 오르냐? 첫째,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전선, 전력망 다 구리로 만들거든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구리 수요도 폭발한 겁니다. 둘째,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었습니다.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으로 돈이 몰린 거예요. 셋째, 달러 불신입니다. 화폐 가치는 믿을 수 없으니 실물 자산을 사자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들려면 금과 구리가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원가 부담이 커졌어요. 기판업계는 공장이 100% 가동되는데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58%, 구리값은 40%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못 올리거든요. 금과 구리가 기판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고사양 기판일수록 금과 구리를 더 많이 씁니다. 기술이 좋아질수록 원가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예요. 열에 강하고 휘어짐이 적어서 AI 반도체에 최적입니다. 중요한 건 금속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유리기판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을 안 삽니다.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최저 수준의 금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금이 이자를 안 낳아서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 눈치, 관료 조직의 보수성, 단기 성과주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톤 넘게, 인도는 1,000톤 넘게 샀어요. 달러를 믿을 수 없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브릭스는 금 기반 통화로 달러에 도전하려 합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이금과 중국의 실물금이 싸우고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금을 안 사도
개인은 사야 합니다. 금값은 한 돈 100만 원 시대로 갑니다. KRX, 금시장, 금 ETF, 금통장, 실물 투자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큰 변화의 시대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국가가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